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당뇨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당뇨로 양가 집안이 당뇨가 있고 우리 형제들 7형제 중에 5형제가 당뇨로 합병증이 생겨서 큰형도 돌아가셨고 작은형도 돌아가셨고 어제 연락받은 거는 부산에 있는 우리 형님이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형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다행히 아침에 연락 오기는 일반 병실로 오늘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많이 했고 대학에서도 축구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했어요.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아버님 기질 닮아서 술, 담배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당뇨 체질로 산성 체질로 변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2003년도인가 식전 당뇨가 583이라고 주치의께서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백으로 사는 선교사가 그냥 믿음으로 낫겠다 하고 조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던 대로 했는데 제가 뒤늦게 공부한다고 미국 한의대 편입해서 공부하면서 언어에 대한 또 문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한의대 다니는 동안 눈이 약간 침침하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런 정도. 그래서 라이센스를 면허를 따고 괌에서 은혜 한방병원을 하면서 역시 무리가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한 40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의학 공부하면서 양방 한방 왔다 갔다 하면서 한의대 나오기까지 신학대학원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 상담학 박사과정 수료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눈도 나빠지고 또 몸이 체력이 급속히 저하돼서 결국 당뇨 합병증인 골수염이로 봉화지겸하고 같이 오게 돼서 다리를 절단하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들어와 안양의 샘병원, 그다음 메릴병원에서 절단하라고 그러는 거 거부하고 서울에 친구병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원장님 만나 뵙고 원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보름 정도만 내게 기회를 달라. 우리 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할 텐데 특실에 입원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보름 동안 경과를 봐서 호전이 안 되면 아산병원 가서 절단하는 거로. 근데 보름 후에 피검사하고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서 면담하는데 차 선교사님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진행이 멈춰서 약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4개월 동안 방코마이신하고 항생제 세파겔 쓰고 회복이 돼서 그 MRSA라고 슈퍼박테리아 일종이죠.
항생제가 내성에서 안 듣는 그런 상당히 고치기 힘든 골수염이었는데 드디어 치료가 되고 괌으로 돌아가서 한의원을 다시 오픈했는데 의사도 아프냐고 하면서 많았던 환자들이 끊기면서 생활이 좀 어렵게 돼서 폐업을 하고 2011년도 한국에 돌아오니까 선교사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기껏해야 한 달 정도만 숙식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가방 가지고 여행 가방 가지고 전국을 떠돌이하면서 참 외로운 생활, 눈물겨운 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전인치유센터, 전인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치매 노인들 또 선교사들 아파서 돌아오신 분들 모시고 공동체를 하려고 전인치유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면 천군만마 얻는 것처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뇨 합병증으로 온 질병이 33가지예요. 근데 어제 병원 갔더니 모든 게 정상 수치에 가깝다고 조금만 더 관리를 잘 하신다면 당뇨도 정상 수치에 가까워진다고 일전에까지는 당화혈색소가 7이 넘었었어요. 어제는 6.7로 정상치는 6.5까지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간이 심했는데 없어졌고요. 정상 수치에 가고 골다공증이나 갑상선 질환, 저는 머리에 그 중풍이 와갖고 한쪽 편마비가 왔었고요. 말도 어눌해지고 젓가락질을 못하고 지금은 회복됐지만은 아직도 힘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눈도 실명했었고 코피가 일주일 내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대구 경북대 부속병원 가서 양쪽에 코를 박킹으로 박아갖고 원인을 찾지 못해갖고 상당히 일주일 동안 호흡도 잘 못하고 곤경에 처한 적이 있고 또 딸꾹질을 열흘 동안 안 멈춰서 매일 서랍 짜가지고 살아 적도 있고 헤모글로빈이 6 정도라 그렇게 코피가 났던 건데 의사들은 그 근본 원인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제 가서 헤모글로빈 물어보니까 15, 정상 수치는 남자가 14에서 16mg 데시리터인데 제가 상당히 건강해져서 얼굴 화색도 돌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그래요. 물론 가발도 하고 신장도 투석을 4년 하다가 이식을 3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31살 총각 신장을 공여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체 나이는 34살입니다. 3년 전에 이식을 받았거든요. 장기 이식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 이식 받고 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된 걸 생각하면 공여자한테 그 부모에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투석 4년 할 때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 때문에 3번 죽을 뻔했고 호흡 곤란이 와서 폐에 기종이 생겨서 한마디로 폐기종 때문에 호흡이 안 돼서 폐하고 늑막에 심장까지 물이 차서 응급 실려가서 혈압이 250에서 150까지 높아진 적도 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여름에 냉방병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적이 있고
그 흉막 유착술이라고 옆구리를 뚫어서 그 폐에 구멍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폐를 망가뜨려서 염증이 생겨서 그 구멍을 막는 수술까지 했는데 아직도 약간의 가래가 아침에 새벽 되면 조금씩 나오는데 아마 반지하에서 지금 6년째 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심근경색도 경험하고 협심증으로 굉장히 호흡곤란도 오고 가슴이 아파오고 우리 형님이 어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간 것도 당뇨 환자는 관상동맥이 잘 생겨요. 제가 89년부터 93년 옥수동 노인병원 할 때 그때 당뇨 합병증으로 관상동맥이 왔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387이고 무릎이 그 이상이 와서 무릎이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 이게 꺾여요. 그래서 이마도 15반을 수처를 하고 꼬매고 성형수술까지 한 얼굴입니다. 당뇨 환자는 입술이 이게 비승글하고 범령이라고 그랬는데 팔자주름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 꼬리 입술 옆에를 지나면 혈당이 보편적으로 대부분 200을 넘어요. 그러면서 저처럼 귀에 칼자국이 난 것처럼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런 주름이 생긴 사람은 선천성 당뇨병이라고 그래서 유전적인데 대개 부모가 당뇨면 50%, 한쪽 아버지나 어머니가 당뇨면 25%가 유전이 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귀의 모양만 봐도 얼굴의 모양만 봐도 당뇨아인지 알 수 있고 당뇨 환자는 다식, 다뇨, 다갈, 다자가 3단제 당뇨 환자가 되면 고혈압이 오고 고혈당이 오고 고지혈증이 와요. 이게 삼위일체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뇨에서 심부전증이 오고 그리고 이어서 고혈압이 오고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상당한 기간 7년 동안 투병하고 이제는 걷기도 하고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무엇보다도 예방의학 병이 났을 때 병원 가는 것보다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듯이 평소에 생활 습관을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제독하고 자연식하고 운동하되 제독은 우리 몸에 노폐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요즘 뭐 독일의 PM 영양주스 같은 거 있더구만. 저는 소금물을 황토에 구운 소금을 1.8리터에 넣고 20g 황토소금을 넣어서 그러니까 2리터 물에 알칼리 이온수에 20g의 황토소금을 넣어서 새벽 4시에서 7시 그걸 3일간 먹으면 한 번에 2리터를 먹으면 새벽에 한 바켓스 숙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이 이 폐에서 혈액에서 배출되고 세 번째는 이 몸속 뼛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음식을 녹두죽 같은 걸 세척하는 동안은 먹어주고 반신욕을 여러분들이 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를 노폐물을 빼주고 통곡류로 현미, 잡곡, 야채, 과일 먹되 당뇨 환자는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야채도 데쳐서 드시고 무엇보다도 현미, 잡곡에다가 귀리, 카무트 쌀 같은 걸 섞어서 먹되 현미 같은 거는 이 통곡류는 반드시 소금물에 황토에 구운 소금물에 4시간 이상 해감해서 그 안에 중금속
이런 노폐물을 제거한 다음에, 왜냐면 딱딱하고 이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 소금을 활용하시면 소금물에 담궜다가 4시간 이상 꼭 담궜다가 5인 가족으로 밥을 할 때 소금을, 황토에 구운 소금을 한 숟갈 평상으로 10g 정도 넣어갖고 밥을 지면 찰지고 맛있고, 6.25 때 밥이 바로 소금밥이에요. 주먹밥이. 소화가 잘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운동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이 걷고 마사이족처럼 뒤에처럼 치고 나가서 보폭을 좀 한 뼘 정도 더 넓게 해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한 2만 보, 적게는 10,000보 걷고, 줄넘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계단 오르기 생활에서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썩는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물 먹어도 이게 육각수로 변한다 그래요.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 18장 14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지만은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